안녕하세요. 사이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날씨가 괜찮죠? 온도도 따뜻하고 좋은데 글쎄요. 운동을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미세먼지 때문에 안 나간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 욕먹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좀 핑계거리 좀 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나가기가 싫습니다. 자, 오늘의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인데요. 이제 2023년 다보스 때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여러 중요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들어보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uggested has changed in tone from how the last Davos in terms of just there was a lot of hype, a lot of noise around all things crypto at the last Davos, and I think seeing the change, and I actually think it's a really healthy change, that there's more focus on utility. Are these technologies are solving real problems? And I think to your question, I think to the extent there are companies solving real problems, 이게 포인트죠. and they're going to continue to grow. 자, 이게 포인트인데 왜 제가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냐면 중요한 게 2022년 다보스 때는 그때는 암호화폐를 둘러싼 하이프랑 이제 소음이 많았다. 그랬는데 2023년 다보스에는 변화가 왔다. 건강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서 실제 유틸리티 얘기를 하면서 실제 고객을 위한 문제를 해결하는 회사는 환경과 관계없이 발전할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암호화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 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2022년 그 분기별 리포트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발전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이 뭐냐면은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암호화폐들은 결국은 살아남는다.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XRP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말한 게 정말 핵심인 게 사실 크립토 커런시가 뭔지 다들 아시죠? 근데 사람들이 이거 뭐 당연한 거니까 의미를 부여를 안 하는데 암호화폐입니다. 크립토 커런시. 근데 암호화폐 기능에 가장 근접한 프로젝트가 저는 XRP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증명을 해왔잖아요. 여기 보시죠. 암호화폐 요거를 영어로 하면은 보시죠. 크립토 커런시.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현재 크립토 커런시가 물론 무려 22,439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중에 22,439개가 다 살아남을까요? 아니죠. 통화가 22,000개가 넘는다면 이거는 통화 역할을 못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소수가 남을 건데 자, 이런 거는 조금 생각을 하시고 본인들이 어떤 걸 홀드하고 있나 이런 거는 생각을 항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생각해 보시면은 달러, 원, 옌, 유로 많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랑 정부랑 이제 합의를 해서 만들어내서 가치를 부여한 겁니다.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예요. 돈의 형태랑 모습과 기능이 바뀌고 업그레이드 되는 거지 달라진 거 근본적으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이 2,800만 원이잖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 에어드랍이었습니다. 그게 몇백 원, 몇천 원, 몇만 원 되다가 지금 이제 2,800만 원인데 얼마 전에 3,000만 원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가치를 불어넣는 건데 비트코인의 백본은 스토어 밸류잖아요. 가치 저장으로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근데 유틸리티 볼 때는 XRP가 그 몇 수위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예측한 게 아니라 그동안에 쭉 투자를 하고 다른 여러 암호화폐랑 비교해 보면서 제가 현재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결론입니다. 결론은 아니죠. 지금도 진행형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XRP가 훗날 유틸리티 베이스가 드라이빙 되었을 때는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게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거 보셨나요 혹시? 이거 뭔지 아시죠? 미국 상공에 떠있던 중국 스파이 풍선인데 이게 버스를 3개를 합쳐놓은 크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빵 터뜨렸는데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스튜어트 알도라티.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가장 소송의 흐름을 정확하게 내부적인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것은 결국은 본인들이다. 그래서 스튜어트 알도라티가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2년 동안의 리플사의 끊임없는 방어를 통해서 방어 뒤에 SEC의 잘못된 케이스의 사진을 이제 릴리스했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좀 뭔가 있지 않나?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변호사가 제가 2년 동안에 항상 그 트윗이나 발언이나 뉴스 칼럼을 봐왔는데 이게 원래 데이빗 숄츠 스타일이잖아요. 뭐 하나 던져주고 힌트를 주는 거.
그거 치고는 이때까지 나온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사진이지 않았나.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 분위기가 굉장히 들떠 있는데, 한번, 네, 저도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데이빗 숄츠 닮아가는지, 아무튼,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XRP 사상 최고가는 2023년, XRP 주기, $5, $10, $15,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펀더멘털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요건 거죠. 현재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어떤 분들은 뭐 리플 소송 마무리돼도 상관이 있다, 없다, 가격 안 올라 그러는데,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은 모릅니다. 근데 이때까지 상황 보고 그동안의 그 가격 패턴, 그 다음에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조그만 게 있더라도 이제 투기적인 가치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 올라가는 게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대세적으로는 당연히 많이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저도 동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XRP 가격에 대한 가장 중요한 촉매제는 역시 소송이죠. 여기 소송. 그래서 만약에 리플사가 진다면은 XRP 가격은 15센트에서 20센트, 뭐 200원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한 240원까지 간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리플의 승리는 아마도 런던의 IG뱅크가 동의를 했는데 XRP 가격의 극적인 상승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5, $10, $15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리고 케이터리스트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원래는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원래는 시리즈 C로 받고 이걸 받으면 이제 IPO를 할 준비가 돼 있었는데 제이 클레이튼이 그때 그 소송하고 그냥 빤스런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그랬었죠. 그래서 첫 번째 IPO를 할 수 있는 암호화폐 회사가 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소송 중에서도 갈링하우스는 SEC 소송이 끝나면은 CNBC 인터뷰를 통해서 IPO를 진행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가격을 상승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을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 많이 보셨나요? 잠시만요. 저 좀 말을 많이 하다 와가지고. 자, 리플 CTO가 XRP $420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데이빗 숄츠는 가격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얘기 안 하는데 거기에 반드시 힌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이제 여러 그 예측이 많죠. 수수께끼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제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은 엄청나게 예측이 많은데, 이게 저도 이게 왜 나온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말이 나왔는데, 이거 전에 여기 보시면은 일론 머스크가 5년 전에 2018년 8월이잖아요. 이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테슬라를 주당 $420 프라이빗 회사로 만드는 걸 고려한다. 이제 이런 말을 한 건데, 다시 말하면은 $420에 주당 $420 인수해서 비상장 회사를 만든 걸 검토한다.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데이빗 숄츠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똑같죠? 네, 이렇게 말을 한 건데, 결국은 이거에 대한 거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먼저 얘기했고, 이걸 비슷하게 힌트를 주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개인적으로는 데이빗 숄츠 이런 거 보내면 좀 짜증날 때도 많아요. 뭐라는 거지? 그냥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하지. 근데 가격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좋은 의견들 많이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괜찮은 댓글 있으면 제가 그 정도 해드리고 서로 의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실제 되실 거예요, 다른 분들한테도요. 그러니까 뉘앙스로 볼 때는 나쁘진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완전히 리플사랑, 물론 뭐 직접적으로 서로 친구인지 관계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말에 브래드 갈링하우스랑 스튜어트 알저라티가 이제 거의 소송 마무리 되는 것 같다. 마무리가 아니라 좀 이제 SEC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트윗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 예전 일이 아니고요, 벌써 작년 일이에요. 이렇게 관계했던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번에 데이빗 숄츠가 얘기를 하니까 다시 또 최근에 5년 전이 아니죠, 여기 2023년 2월 4일에 420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 뭐 전반적인 뭐 분위기가 나쁘지 않으니까 이런 게 있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XRP 홀더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 방송을 보면서 언제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조금 타이밍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일단은 XRP 홀드 하시는 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은, 가격은 언제 오를지 현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소송이라는 거에 따라서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걸 보고 상황을 예측을 하는 거니까 지금 다 투기적인 가치로 봤을 때.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때는 그동안에 이제 제 방송 본 거, 그다음에 댓글 달린 거, 그다음에 주변 분위기 이제 스스로 보시고 그걸 바탕으로 본인들이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좀 결정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아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저는 되게 조금 소녀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서 발언이 할 것 같고요. 어쩌면은 그냥 방송을 그때는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은 게, 제가 뭐 혼자 잘 된다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은 제 방송 오래 보셨잖아요. 대부분 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될 것 같다 저렇게 갔다 그러면은 파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나중에 뭐 더 올라가는데 너 때문에 못 벌었니 아니니, 근데 그렇게 말하면은 뭐 말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뭐 하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이제 그게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그게 제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뭐 그거는 이제 그때 가봐야지 아는 거고, 좀 말이 아무튼 사적인 게 좀 길어졌습니다. 저 이런 게 있었다. 참고를 하시고요. 이런 부분이 있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이런 트위터가 많습니다. SEC 커미셔너 해리스 펄스가 SEC 사례가 생각한 만큼 강력하지 않으며 판사가 리플의 변호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관련 기사를 다 봤는데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유일하게 했다면은 요 말이었어요. 하위 테스트에 대해서 SEC가 이거를 좀 너무한다, 이거는 올바르지 않다, 이제 이런 뉘앙스로 말한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SEC 커미셔너 해리스 펄스가 이런 말 안 했습니다. 무슨 뭐 유리한 판결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위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없었다. 그냥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EC가 SEC란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리플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로즈 리오스 같은 경우에는 기차가 이미 기차역을 떠났다. 그 다음에 브래드 갈리가우스가 투명함은 우리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빈 굽타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세계에서 큰 혁신을 가져올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니버스에서. 이거는 이시가 아니죠. 이시죠. 가격이 너무 쌀 수는 없다. 그러니까 데이비드 숄츠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플 XRP 가격에 대해서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격이 싸면 안 됩니다. 볼륨이 올라갈수록 가격도 같이 높아지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굉장히 간단한 수학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레드 키드도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벌써 XRP 돈을 많이 벌었다고 저는 그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한술 더 떠가지고 은하계의 암호화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들 많죠. 그래서 한번 들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LBRI 그 사장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앞뒤 안 봅니다. 굉장히 이제 화가 나고 돌문어가 거짓말쟁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SEC가 LBRI한테 소송 걸기 전에 너희들 파산시킬 테니까 포기해라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데, 이게 좀 이 말만 어떻게 듣냐 이제 해가지고 저도 처음 봤을 때는 이 말을 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 얘 말만 듣는 게 아니다. 이 사람은 지금 앞뒤가 안 보이고 이제 끝난 사람이니까 가릴 게 없다. 그래가 저도 좀 보다가 좀 괜찮은 뉴스를 찾았는데, 여기 보시면은 게리 갠슬러 거짓말장이다. 이게 지금 LBRI 그 사장이 그 제레미 이분이 얘기하신 건데, 3년 동안에 좀 우리랑 좀 얘기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꿋꿋하게 계속 그 이제 반대를 이제 거절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런 좀 죄송하지만 LBRI 같은 이런 조그만 마이크로 회사들은 사실은 리플사를 치는 저는 도구였다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벌금하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뜻대로 안 됐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프라이빗 컨버세이션을 봤을 때는
우리 너네들 뭐 그 소환장을 보내가지고 회사를 완전히 그 이제 파산시키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시도를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말 못 믿는데 좀 들어보세요. 확실히 뭐 이 사람이 한 말이고 틀릴 수가 있으니까. 같은 내용이니까. 이게 LBRI 그 변호사가 쓴 말이에요. This is the document. It was a pleading where they were objecting. But I want to go to the page that I've highlighted for your audience. And right there it is. 여기 보이시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게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변호사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LBR한테 만약에 포기하지 않으면은 여기 뱅크럽 시킨다. 이거 지금 소환장 보내가지고 이런 게 지금 변호사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그냥 대신 말해준 게 아니라 사실관계나 상황을 확인하고 변호사가 작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라고 봐야죠.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 업체들이 SEC의 그 비열한 관행 때문에 무서워한 겁니다. 이제는 SEC가 비리가 너무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 그쵸? 아니라고. 이거는 지금 변호사가 쓴 거니까. So when people from the SEC get up there, it's kind of abuse that's going on. 이 사람은 이제 SEC가 이런 게 이제 존 디튼 변호사님은 지금 SEC 이런 행동은 이거는 이제 어뷰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거 제레미 카프만이 이런 트윗했을 때 자기는 보자마자 그 진실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SEC가 지금 어쩌면 리플사라는 회사한테 소송 건 거는 조금 후회할 수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판도가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뭐 분위기가 괜찮죠? 뭐 그렇게 리플 XRP 가격도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고 있고, 비트코인도 잘 지금 홀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오늘은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희망을 드린 건데, 다시 한번 제 방송은 개인적인 방송입니다. 그래서 항상 참고만 하시고요. 어쨌든 XRP 가자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려 보시고요. 시장 돌아가는 거 같이 살펴보면서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